간단하게 통풍이 어떤 병인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풍이라는 병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이라든지 조직에 침착돼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그랬죠. 제일 주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침착을 하는데요. 그래서 관절에 침착을 하고 염증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활막,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일어나고 또 뼈를 갉아먹어서 밀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관절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병이 통풍이라는 병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병이죠. 우리가 지금 뭐 아주 많은 병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병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이 병은 보면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어 지금 한 3,000년 전이죠. 이때 기록에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아마도 통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히포크라테스, BC 5세기인데 이때 이제 통풍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통풍에 대한 기술도 있고 기록도 있는데 통풍이 왜 생겼는지, 이게 요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17세기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내오다가 얼마 안 돼서 최근 몇백 년 전부터 이제 요산이라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치료약제들이 개발된 거는 또 그 이후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자, 이 녀석이 이제 통풍의 주범인 요산이라는 녀석입니다. 보시면 사실 평광현미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여기 보면 이 보라색 바탕에 파란색, 노란색이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히 이쁜 모습인데 사실 얘가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끔찍한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통풍이라는 병은 이제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을 포괄해서 아울러서 얘기하는 그런 진단명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증상은 없이 몸 안에 요산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통풍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넓게 보면 통풍의 가장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요산 혈증부터 급성 통풍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통풍 발작 일어나서 아주 그냥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급성 통풍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헐기 통풍은 통풍 관절염이 일어났다가 또 며칠 지나면 저절로 사그라들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생겼다가 가라앉았다가 반복되는 그런 양상들에 걸쳐서 오랜 시간이 걸치면 이제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고요. 통풍에서 관절뿐만 아니라 특히 내부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콩팥이라고 있는데요. 콩팥에 이렇게 결석, 돌이 생기는 경우들은 급성 또는 간헐기 만성 통풍, 때로는 급성 통풍 관절염이 오기 전에서부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의 어떤 진행 단계에서도 항상 올 수가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자, 통풍의 치료가 왜 중요한가? 일단은 병명을 보셔도 알겠지만 바람만 스쳐가도 아픈, 굉장히 아픈 병이죠. 그래서 아파서 아주 점잖으신 그런 어르신들도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몰라하고 너무 아프니까 새벽에 119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아픈 병이죠. 이게 그냥 며칠 아프고 지나가면은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관절이 변형 일어나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병이고요. 일단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면 그때는 치료한다고 해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콩팥 돌증,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이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신적으로도 위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서도 말씀 많이 들으셨지만 대사증후군이죠. 심혈관계 질환들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많아서 예전에는 통풍 그러면은 그냥 며칠 관절 아프고 마는, 물론 고생은 며칠 하지만 지나면은 괜찮은 그런 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수준을 넘어서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평균 수명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크게 보면 약물 치료가 있고요. 식생활 습관을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합병증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병합해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식생활 습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약물 치료가 가장 핵심에 있긴 하지만 약물 치료한다고 해서 뭐 생활 습관을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또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식생활 습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요산이 왜 올라갔는지 이 상승돼 있는 원인들을 찾아내고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은 이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들, 뭐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랑 연관성이 가장 크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말랐는데 생기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중년 이후 40대, 50대 이후에 생긴 남성들이 많이 생기는 병이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요산이 올라가 있는지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들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약 때문에, 고혈압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아스피린 같은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식생활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들, 음식, 좋아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뚱뚱한 분들이 많죠. 비만 있는 분들이. 대개는 체질량 지수라 그래서 요거를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25 미만으로 유지시키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뚱뚱한 사람보다 확실히 통풍 말자 발생하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살 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하시고 생활 조절하시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통풍뿐만 아니라 통풍이라는 병이 아까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만을 조절하는 것은 그런 모든 질환들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유산소 운동인데요. 물론 비만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 최소한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이상. 만약에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다가 좀 습관이 들면 조금씩 시간들을 더 늘리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술입니다. 그러니까 요산이라는 물질의 원료가 되는 요산이 어떤 물질의 이렇게 대사 산물, 찌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료가 되는 것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몸 안에 요산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원료가 되는 음식들을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술이고요. 물론 술 중에서는 뭐 맥주가 조금 제일 안 좋다. 그 다음에 그 포도주, 특히 붉은색 포도주는 조금 뭐 덜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넓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고요. 그러니까 술은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건 다 안 좋다. 굳이 그 중에서 맥주가 조금 더 안 좋긴 하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일단 술은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탄산음료들에도 많이 드시면은 그 요산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이요. 또 고기, 특히 이제 붉은색 고기라든지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갑각류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 건 좋진 않죠. 근데 단 술이나 콜라, 사이다는 사실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고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왜냐면 이게 안 드시면은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식하시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 조금씩은 또 드시긴 하셔야죠. 자,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물 치료는 크게 이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통풍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요산 혈증, 급성 통풍 관절염, 간헐기 또는 만성 통풍 관절염 이렇게 있는데 단계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들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되게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통풍으로 진단받고 치료하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약을 아플 때 약을 며칠 드시다가 며칠 먹다 보면 아픈 게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약을 또 안 드시고 그러다가 또 아프면 또 약 먹고 또 안 드시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통풍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 약을 며칠 먹다가 안 먹고 먹다 안 먹고 하지 않고 꾸준히 먹는 것처럼 꾸준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신적인 합병증 예방을 같이 하는 것. 이게 크게 보면 통풍 치료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급성 통풍 관절염. 너무 통풍이 그냥 발작이 와서 너무 아플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인데요. 일단 치료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아프니까 아픈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장 아파서 뭐 손도 못 대겠는데 일단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요산이 올라가서 요산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산을 낮추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단 급성 통풍 관절염이 있을 때는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돼요. 그래서 이 급성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치료를 우선 먼저 하고 이게 조금 앉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산을 낮추는 이런 치료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통풍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요산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산을 낮춰주는 약들의 기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거죠. 잘 만들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만들어진 요산을 특히 소변으로 잘 내보내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대개 요산이 몸 안에서 배설이 될 때는 한 70% 정도는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한 30% 정도는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뭐 대변을 변비가 있다고 해서 변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변으로 잘 빠져나가는 약이 있는 건 아니고 소변으로 잘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전의 약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을 언제 쓰는가 보면 대개는 이제 두 번째 재발을 했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딱 생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작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잘 조절되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다가 두 번째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작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 번이 생기더라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작이 없더라도 통풍 결절, 아까 사진들 많이 보셨죠? 하얗게 이제 저기 무슨 회백질 같은 게 이렇게 질질 나오는 그런 결절이 있다든지 이미 통풍 때문에 신장 기능이,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결석, 이뇨제 치료를 뭐 계속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또 사용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 되게 이제 나이 들어서 생겨야 되는데 너무 일찍 생겼다든지 유산 수치가 또 많이 높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좀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약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 아까도 통풍 치료 원칙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약들은 며칠 정도 먹고 중단하는 약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약이 이런 약들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피검사를 계속하면서 용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요. 피검사에서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6 미만을 목표로 하고요. 근데 통풍 결절이 있거나 6 미만으로 뭐 5.5, 5.4 이렇게 조절되는데도 또 재발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용량들을 더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으로 아마 치료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정기적으로 오시면서 계속 피검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산 수치죠. 요산 수치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약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용해야 되는가? 한번 생겼을 때 이렇게 6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재발할 확률이 보통 10에서 15% 미만으로 굉장히 떨어지는데 8, 9 이상 유지가 되면 거의 한 70% 이상에서 계속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약을 잘 안 먹는다, 아니면 아플 때만 며칠 먹고 나서 약을 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적으로 통풍 발작이 올 거고요. 결국 만성 통풍으로 진행을 하면서 관절 변형되고 장애가 일어날 거고요. 단순히 관절뿐만 아니라 콩팥, 요로결석도 굉장히 아픈 병이죠.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결석도 오고 더 무서운 거는 만성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중풍 이런 합병증이 동반될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질문이 생기는 거는
이런 증상이 없이 피검사에서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약을 먹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통풍이라는 병이 굉장히 이제 끔찍한 병이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교정하는 게 1번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요산 관절 아픈 거 말고도 다른 증상들이 없는지, 신장 또 다른 장기들 이런 증상들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도 다 없다.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언제부터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원칙은 없습니다. 수치가 6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7, 8, 9, 10 언제부터 써야 될까? 아직까지는 어떤 분들은 그냥 증상이 없으면 좀 두고 보자. 어떤 분들은 그래 증상이 없어도 수치가 너무 높으면 약을 쓰자. 이게 사실 이견들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약을 쓰면 좋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쓴다는 게 꾸준히 약을 써야 되고 또 나름대로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과 효과를 이렇게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일본이나 이런 쪽 그룹에서는 요산 수치가 9 정도가 넘어가면 콩팥이나 이런 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을 좀 써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 낮춰주는 약도 같이 좀 사용을 하게 되고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혈압 당연히 조절해야 되고요. 혈압약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요산을 조금 더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게 주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요산 배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약들 썼으면 그런 약으로 조금 더 바꿔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들,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통풍이라는 병이 완치될 수 있는 병인가? 이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생활습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병들이 완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식생활 습관들을 조절하고 요산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조절을 하면서 약을 완전히 끊고도 잘 조절되는 분들도 일부 있긴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약을 또 끊으면은 다시 수치가 올라가고 증상이 재발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약을 쉽게 끊지 않고 좀 오랫동안 장기간 쓸 것을 보통 권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처음에는 염증도 있으니까 이 염증약도 쓰고 요산 낮추는 약도 쓰고 처음 용량도 많이 쓰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면 약을 굉장히 적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알 정도만 쓰면서도 합병증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병이 계속 증상도 그렇고 합병증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병일 수가 있지만 또 관리를 잘 하시면 그런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약도 거의 아주 적게 드시면서 잘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하시는 것이 치료하신다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뿐만 아니라 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 이렇게 식생활 습관이나 치료 같은 것들을 같이 하시면은 같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통풍만 좋아지고 나머지는 당뇨는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같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치료하신다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